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합타임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아, 연말까지 130만이 되려면 네. 일주일에 1.2만씩 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또 진실을 또 그럼요. 시원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통 콘서트 가셔가지고 팬분에게 지령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마지막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 괴산 여우숲이라는 곳에서 네. 여우숲 입문 모임이라는 데서 북토크를 했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다 기념사진 찍고 나오는데 네.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오윤혜 씨 분량 좀 많이 챙겨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네. 잘 정리되지 않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오윤혜 씨가 가장 속 시원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지분이 한 1분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빠르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태원 유가족들이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12월 4일부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1월 8일까지 매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 4월 20일에 183명의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특별법을. 근데 그랬죠. 90일간 한 차례 논의도 하지 않았고 지금 자동으로 부의돼서 또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또 15일 안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보여주기식 특별법 아닐까. 음. 그래서 자승 스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함께 눈물 흘리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가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159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죽음에는 한 번도 유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아서 그렇다면 샤넬이랑 디올 준비했다고 인증샷 미리 찍어가지고 연락드려야 만나주시는 건지. 159명이 아니 답답합니다. 159명의 유족들이 대표 한 웃어서 분이라도 죄송한데요. 대표 한 예. 분이라도 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이거는 뭐 즐거운 웃음이라기보다는 어이없는 웃음이 그냥 픽 터져버렸는데요. 네. 저는 뭐 자승 스님에 대해서 불교계 내부에서도 불교계 외부에서도 내부에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가서 슬플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무 맥락 없이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과거의 행적과 미래의 행적이 현재의 행적과 겹쳐서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이태원 유가족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뭐 교회 그다음에 성당 그다음에 절 다 들려서 뭐 이렇게 명복을 빌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족들을 만나서 빈소에서 정식으로 조문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 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네. 그게 그냥 정말 슬퍼서 우시는구나라고만 해석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행보는 그런 것까지를 이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지까지를 본인이 진정일 수 있어요. 본인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네. 개인은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면 네. 대통령 영부인이라면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생각 좀 하고 동선을 짜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 좀 하고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것과 이제 맥락을 이어갑니다. 제가 샤넬 디올을 왜 꺼내냐면은 네. 과거에 지난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 행사에서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를 했는데 그거. 이게 2억짜리 까르띠에 맞느냐. 그렇다면 사치품 모두 국가에 반납하고 김 여사 옷값을 공개하라. 세금으로 그렇게 고가 옷을 해도 되느냐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뭐 정보공개 청구 소송하고 뭐 네, 하여튼 법정으로까지 소송하고. 갔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트위터에 김정숙 여사님의 옷장 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는데 해당 브로치가 영국 액세서리 브랜드 12.5파운드 2만 원짜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사님에 관련된 어떤 옷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슈가 될 수 있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디올이나 이런 샤넬을 받는 영상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민간인으로부터 뭐 이재명 대표의 아내가 찍혔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비판이나 이런 강도의 차이가 너무 세게 나는 것은 되게 네. 의아하다.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네,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공식 입장이 없어요. 뭐 관계자 발 뉴스는 있는데 공식 입장이 없어요. 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네. 예.
자, 그리고 제가 너무 방대한 뉴스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지금 네. 오마이뉴스에서 가족의 영광이라는 시리즈로 김건희 여사 일가에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기사를 연재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 임원으로 329개월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거의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기사 하나가 시리즈인데 시리즈의 한 기사가 네. 1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에 돋보이는 얘기들을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상습 투기자 가 바로 이제 최현순 씨였는데 이분이 러브호텔 업주로 이름을 처음에 알렸습니다. 93년도 뭐, 9월에 러브러브 호텔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그냥 모텔 업주 이 정도로 합시다. 네네. 여기 기사에는 한겨레에는 그렇게 과거에 나왔어요. 93년 9월에 불법으로 호텔 건물을 개축하고 무단으로 살림을 훼손한 혐의로 네. 이 기소된 이른바 러브호텔의 업주 중 한 사람이 이제 최현순 씨라고 정확하게 한겨레 신문에 네, 그건 이름이 팩트니까요.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당시 보도를 보면은 남양주군 소속 공무원 2명이 기소가 됐었는데 이 구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불법 러브호텔 건축주 등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상납을 허위로 받았죠. 뭘 받았다고요? 상납. 상납을 받고 예. 허위로 준공 검사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국세청이 공개한 부동산 상습 투기자 중 한 명으로 최현순의 이름이 90년도 10월 11일자 올라가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3년이 지나서 다시 또 이 러브호텔 불법 증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의 당사자로 이름이 보도가 됐어요. 그랬죠. 그 이후에 또 가족사업 미시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주식회사 미시령입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휴게소. 가족회사라고 하는데 여기 또 미시령에 있는 휴게소예요. 그런데 네, 이 휴게소. 휴게소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됐냐면요. 유통 마진의 2.3배. 그때 당시 강남 고터가 2.4배. 고속터미널. 네,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각종 물품을 부당하게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곳 하나로 당시 소비자 보호원으로부터 지목됐던 곳이에요. 너무 폭리를 취했다. 네. 바가지 장사했다. 그래서 주식회사 미시령은 강원도로부터 또 무상임대를 받았더라고요. 이야. 이런 의혹들. 그리고 이게 김건희 일가가 가족회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족들의 임원 금속 월수가 최현순 씨는 518개월, 큰딸인 것 같아요. 큰딸분은 197개월, 큰아들은 456개월, 김건희 여사는 329개월, 네. 작은 아들은 또 407개월, 사위는 또 71개월. 아주 가족들이 오랫동안 근속 연수가 합해서 네. 910개월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ESIND로 넘어가요. ESIND 양평 공흥지구. 그러니까요. 거기 개발자가 ESIND죠. 네,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양평군이 사업기간 연장해줬고 800억 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는데 개발 부담금이 빵원. 그래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코바나 컨텐츠에서도 가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최현순 씨가 대표이사도 했었을걸요? 코바나 콘텐츠에서. 맞아요. 그래서 2004년 8월 29일 송파경찰서 최현순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90년 8월 25일 속초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했고 92년도에는 6월 남양주 뉴월드 호텔을 운영했고 2000년에는 천안의 방주 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쭉 부축적 과정을 보여주는 진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시령도 방주산업도 코바나의 모든 공통점은 가족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특혜라는 의혹이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다니고 등기부만을 기준으로 해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임원 근속 열수는 도합 1974개월에 이른다. 자, 그래서 저는 뭐 돈을 번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돈은 네. 뭐 이 회사를 과정에서, 세워서 그다음에 네. 가족회사일 수도 있고 뭐 가족회사를 세우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돈을 벌었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만약 지금 최현순 씨는 지금 구속돼서 그 지금 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큰 오빠는 ESIND 대표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최현순 씨는 그나마 여기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큰아들이 대표이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빠졌어요. 기소되지 않았어요. 큰아들만 기소됐지. 공흥지구 건 관련해서. 네. 그럼 문제는 뭐냐.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데 그 불법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불법 책임은 누구한테까지 있는 거냐. 네.
예를 들면 그 최은순 씨가 기소돼서 지금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문서 위조했던 말하자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네.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사람이 누구냐? 네. 코바나 컨텐츠 감사예요. 그 너무 대학원 동기고요. 네. 대학원 동기시고요. 대학원인가 무슨 과정 있잖아요. 네. 그 과정 동기 김건희 여사랑 그럼 김건희 여사와도 김건희 여사가 과연 몰랐겠느냐 이 장고 그런 거죠. 조작에 있어서. 예,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네. 철저하게 수사되고 조사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오늘 3부에서는 김창룡 교수 스튜디오로 모시고 방통위 현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